네, 10분 안 돼도 한 번 되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12주차 주간 브리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심리가 사라져가다. 한국은행에 제가 부채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은행권과 비은행권 다 합쳐서 총 대출 규모가 대구 기준으로 요게 단위가 10억이거든요.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53조의 대출을 가지고 있습니다. 22년 대비 23년에 대출 증가율을 보니까 대구는 1조 정도 증가했습니다. 부산은 감소했어요. 전국적으로 감소하는 곳이 더 많았습니다. 서울이 총 부채가 23년 한 해 동안 2조 증가하는 동안 대구는 1조나 증가했습니다. 대구는 부산은 6천억 감소했네요. 주택담보대출, 아래쪽은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주택담보대출만 놓고 봤을 때 부산이 1조 늘어났거든요. 대구는 2조나 늘어났습니다. 2조라는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가늠해 보자면요. 요거죠. 요거 특례보금자리론, 특례보금자리론 지역별로 대출 내는 거 얼마인지 확인해 보니까요. 서울이 2조 3천억 대출 내는 동안 대구는 3조 1천억의 대출을 냈습니다. 뭐 전체 한 43조 정도 돈이 뿌려졌을 때 그 한 10분의 1 정도의 느낌을 대구가 거의 가지고 왔어요. 3조 정도 대출. 이 중에서 대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전세 자금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 이거 한 60%? 네. 60% 정도가 신규 주택에 이용됐다고 하니까 2조 정도거든요.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돈을 받는 그 액수만큼 정도만 대구의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투자 심리는 없구나. 투자 심리가 살아나기는 힘들겠구나. 거래량이 일부 늘어났던 것도 거의 정책 자금의 힘에 의존해서 올렸는 거겠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1인당 대출 금액. 요 단위는 조 단위입니다. 대구의 총 부채는 54조 정도입니다. 54조. 대구의 주택담보대출은 38조. 네, 2조 정도 늘어났죠.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1인당 그러면 빚이 얼마나 될까? 2011년에서 23년까지 총 대출을 보면요. 대구가 예전에는 현금이 많고 빚이 많은 도시가 아니었어요. 2011년, 2023년, 11년 대 23년 요 배율로 해보면요. 1인당 빚이 2.59배나 대략 2.6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1인당 빚이 873만 원이던 것이 2,200만 원으로 거의 3배 정도 느낌 나나요? 돈 많은 도시가 아니고 빚 많은 도시로 바뀌어버리고 있었습니다. 1인당 주담대를 보더라도 1인당 주담대가 2011년도에 1인당 한 560만 원 정도 대출을 받는 상태에서 1,600만 원으로 거의 3배 정도 늘어났죠. 부산, 대구, 특히 다른 지역 대비 주택 가격도 많이 오르면서 빚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요 자료를 제가 종종 인용해 드렸었는데요. 정책 자금이 얼마나 투입되었나 그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2023년도에 특례보금자리론 43조 플러스 해서 뭐 보금자리론 해가지고 돈이 60조 정도 풀렸습니다. 올해는 돈이 40조 정도 풀린다고 했죠. 신생아 특례 27조가 아니고 나중에 바뀌었습니다. 다시 32조로. 거기다가 플러스 10조 정도의 보금자리론. 이렇게 해서 40조 정도의 돈을 풀린다고 했는데 그쵸, 이거 돈 다 안 쓰일 거다 이런 말씀을 자주 드렸었죠. 실제적으로 돈이 쓰이는 부분은 이 신생아 이거 전체 금액 중에서 절반이나 쓰이겠나? 그래서 30조 많이 잡으면 30조 정도 돈 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요때하고 비슷한 느낌이죠. 네, 2022년도에 정책 자금 거의 쓰이지 않았죠. 이때 부동산 시장 전국적으로 꽁꽁 얼어붙었었죠. 그때 정도의 정책 자금만 풀려납니다. 이 정도 대출 금액만 받아서 집을 산다. 더 초과로 더 사지 않습니다. 이 중에서 특례 보금자리로 나오는 돈 액수 정도만큼만 네, 가계부채가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는 현실이니까요.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60조 대 30조 거의 작년에 2분의 1 정도의 정책 자금만 투입됩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많이 늘어나기 힘들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왔고요.
자꾸 제가 이거 인용해서 오는데요. 3월 17일자, 23년 3월 17일자, 이때는 특례보금자리론 22조를 신청했어요. 22조를. 근데 지금은 24년 3월 21일자 돈 4조를 신청했습니다. 이때 돈 쓴 거에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죠.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칩니다. 이거 1년이 다 지나도 신생아 특례 돈 끊기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인즉슨 다시 돌아와서 이 전체 올해 40조 정도 정책 자금을 푼다고 했는데 이 중에서 30조나 쓰이면 다행이다. 30조도 안 쓰일 것 같다. 정말 2022년도의 분위기를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쿠팡 관리 지속적으로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링크 타고 이용해 주시면 저는 일정에게 수수료를 지급받게 됩니다. 자, 매수 우위지수. 자, 부산 기준으로 계속 10입니다. 올해 들어서 10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대구는 10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좀 인구가 작은 도시 아니면 수도권 하면 위쪽으로 묶이고, 비수도권 대구, 부산, 그리고 광주가 같은 운명이다. 이거는 세대당 아파트 수를 봤을 때 광주가 뭐 과거에는 울산과 좀 비슷하게 느끼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대구, 부산과 그 운명을 같이 하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지난주 대구에 굉장히 많이 빠진 모습, 이번 주에 하락폭을 축소하는 모습까지 확인을 했었고요. 주간 신고가 비율 의미 없다는 거 제가 신고가 대단 헤어의 허상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드렸습니다. 내용은 핵심은 이거였죠. 한창 때 분양권일 때 9억까지 갔던 가격. 분양권일 때 한 6억에 분양해서 9억까지 갔던 가격. 지금 실거래 가격이 뭐 6.3억에 찍힌다. 이러면 분양권일 때 가격은 무시하고 지금 현재 찍히는 가격, 분양가 대비 지금 찍히는 가격, 신고가 대단해요. 하지만 실상을 알고 보면 고점에서 거의 30% 정도 하락한 모습이죠. 신고가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고가 의미 없더라. 주간 거래량 한 주씩 팡팡 뛸 때가 있었는데 이때 집계가 좀 오류가 있었던 부분이 만회되면서 거래량이 늘어났었던 부분이죠. 진짜 이렇게 거래량이 나온다면은 또 뭐 우주로 아파트 가격이 저 우주로 뻗어 나갈지도 모르겠지만 대구의 분위기는 급격히 식었고 부산도 다시 상승하던 것을 재빨리 반납하고 있습니다. 주간 거래량, 지금 여기 제가 표시는 계속 해놓습니다.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표시는 계속 해놓습니다. 특례 10이 사용됐다면 신생아 특례는 그 1밖에 이용되지 않는다. 주택을 구매하는데 특례 보금자리로는 6주 거의 7주 동안 10조를 썼는데 신생아 특례는 집 사는데 1조밖에 안 쓰더라. 주택시장이 살아나기 힘들다. 그것을 나타내고요. 거래량 시뮬레이션 했을 때 대구는 3월달 지금 요거 3월 현재 거래량이 41% 정도 신고되었다고 가정하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대구의 거래량은 2,000건 정도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2,000건이 나올 수 있는 그 배경에는 이 추세 693건 주간 기준으로 543건 이 추세가 좀 길게 이어져 나와야지 그 거래량이 대구 기준으로는 2,044건 마찬가지로 부산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요. 근데 갑자기 주간 기준으로 거래량이 꺾이더라는 거죠. 대구도 꺾였고 부산도 꺾였고 이렇게 주간 기준으로 많은 거래량을 보였던 것이 흐름이 끊겼습니다. 흐름이 끊겼어요. 인천은 조금 더 이어가는 모습인데 대구, 부산은 그닥 힘이 없는 모습이죠. 주간 거래량 기준으로 거래량이 다시 뭐 400건대 나오면은 월간 기준으로 1600건 거래량이거든요. 주간 기준으로 500건 혹은 600건 정도의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면은 거래량 뭐 2300건, 2400건도 예상하겠지만 아니죠. 한 주, 2주도 반짝 아니죠. 한 주 정도 반짝, 그것도 약간 이상하게 거래량이 팡 튀었는 거래 있어가지고 좀 튀었지. 다시금 거래량이 힘을 못 쓰는 모양새. 그러면 거래량이 왜 다시 힘을 못 쓰냐 보면은 신생아 특례로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않더라는 거죠. 1조밖에 안 썼습니다, 지금. 3월 21일자 뉴스에 나왔는데 1조밖에 안 썼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1조거든요. 그러면 대구 기준으로 함산해 볼까요? 한 20분의 1? 20분의 1 정도 하면 대구 기준으로 얼마 정도 쓰였나요? 500억? 500억 정도 쓰이나요?
한 600억 쓰였다고 해봅시다. 600억 쓰였다고 해봅시다. 그래봤자 3억짜리 집 200개. 월간 기준으로 아파트 100건 정도 영향을 미치는 그 정도 수준. 근데 부산도 별반 다르지 않죠. 이 정도 해봤으면 부산도 한 700억? 700억 정도 대출을 받아서 사람들이 집을 샀다고 하면은, 그건 좀 더 받나요? 한 800억? 900억? 그렇게 치더라도 건당 한 150건 정도 거래량 증가하는 데밖에 영향을, 월별 기준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팡팡 튀는 현상, 일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지속성 여부는 아직까지 더 지켜봐야 된다. 네, 주간 기준으로 팡 튀었는 거래량,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팡 튀었는 거래량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이때 시장은, 23년도의 시장은 정책 자금이 얼마가 들어갔다고요? 60조가 들어갔습니다. 24년도에는 정책 자금이 얼마가 들어온다고요? 제가 봤을 때 한 25조, 26조. 정말 이거 22년도 수준으로 작은 정책 자금이 투입되면서 거래량도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게 맞지, 돈이 조금 들어가는데 거래량이 튀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대출 증가되는 모양새를 보면은, 대출 받아서 집을 안 산다라는 거죠. 대출 받아서 집을 좀 사는 부분이 있다 손 치더라도 나머지 신용대출이나 모든 것들 빚 갚기에 바쁩니다. 어제자 추정 60분에 나왔죠. 소상공인들 굉장히 힘들어한다. 1.5% 정도 대출 받았었죠. 코로나 시기에. 지금 대출금리 4% 다 중후반이에요. 이거 자영업자죠. 자영업자. 그 다음 가계대출은 주담대는 어땠나요? 금리 2.5% 수준인 것이 지금 4% 중후반입니다. 은행은 놓았죠. 은행은 놓았습니다. 매매 거래량, 요렇게 3월의 거래량이 팡 튈 수 있으려면 주간 거래량이 계속 받쳐줘야지 가능한 일이죠. 대구 기준으로 주간 거래량 한 500건, 부산 기준으로 한 550건, 네, 이 정도 거래량이 나와줘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 지속성에는 좀 의문을 던집니다. 지금 표시해놨는 요 숫자보다 아마 3월에 실제 거래량은 더 적을 거예요. 그럼 추세는 그렇게 살아나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물었어요. 대구가 거래 잘 되는 건가요? 거래 괜찮게 되는 거 아닌가요? 요거 보면 알 수 있죠. 인구 대비로 나누었을 때 대구의 거래량은 초록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대전, 광주, 여기가 조금 더 거래가 잘 되는 편이고, 대구도 이 정도면 거래는 괜찮은 편이다. 부산은 최악이죠. 부산이 정말 거래가 안 됩니다. 아까 가계대출 증가하는 모양새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23년도에 대구는 주담대가 2조 늘어났어요. 부산은 주담대가 1조밖에 안 늘어났어요. 23년도에 부산 사람들 빚내서 집 사고 이런 짓 하지 않았습니다. 대출 낸다면은 그거 정도죠. 특례보금자리론 그 정도 내서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는 정도지, 실거주를 제외하고는 집을 사는 경우가 그닥 없었죠. 그 말인즉슨 투자 심리가 없다. 부산이 거래량, 인구 기준으로 가장 저조하고요. 대구는 그래도 중간치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는 중간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거래량 영 나쁜 수준 아닙니다. 그러면 대구에 이렇게 많은 거래량은 어디에 그 근원이 있나요? 이렇게 거래량이 많을 수 있는 것은 대출 많이 내더라. 타 도시 대비 대출을 많이 내더라. 대출을 많이 내서 거래가 늘어났더라. 지금 대출 내는 거 이자 갚기도 나중에는 팍팍 할지 모릅니다. 수일 전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올해 3차례 인하한다. 그럼 한국은 몇 번이나 인하할까요? 이 정도 금리 상태가 좀 지속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생각해 줘야 되죠. 그렇게 했을 때 투자 심리는 살아나지 않을 것이고, 아파트 시장에 자금은 묶여 있을 것이고, 가격 상승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고, 차라리 3%짜리 이자 예금 4년 놓으면 이자 한 15% 수익 되나요? 15% 정도? 한 4년 지나고 나면 15% 정도 수익 됩니다. 그럼 지금 만약에 5억짜리 집을 샀다.
그러면 15% 그러면 거의 한 6억 정도. 이런 대로 뭐 경비를 제한다 치면은 5억짜리 집을 샀을 때 6억이 되어야 된다. 5억짜리 집이 6억으로 가기 쉬울 것인가? 놓고 봤을 때 만만치 않죠. 내 집이 5억짜리 집이 6억짜리 집이 되려면 옆에 있는 6억짜리 집은 또 7억짜리 될 것이고 7억짜리 집은 8억짜리 집이 될 것이고 그것이 가능하려면 주택담보대출을 굉장히 많이 일으켜야 가능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대구에 지금 풀려있는 미분양이 10,000개가 넘죠. 이 10,000개가 소진되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야 되나요? 이거 안 줘도 5억씩은 줘야 되거든요. 5억, 50억, 500억, 5천억, 5조. 5조가 투입되어야지 미분양이 다 해소가 될 겁니다. 5조가 투입되어야지. 23년도에 주담대 얼마 늘어났다고요? 2조 늘어났습니다. 2조. 그것도 이 2조의 상당수는 뭐였다? 네, 특례보금자리론. 정책자금으로 인해서 2조가 늘어나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 미분양이 해소되는데 1년에 막 주택시장에 2조씩 돈이 투입되어서 모두 다 미분양을 해소에 다 달라들어도 이것이 해소되는 데는 25년, 26년, 27년은 되어야지 미분양이 해소될 수 있을 정도.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이 지금은 그냥 순수한 미분양의 모습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악성 미분양, 예, 준공후 미분양,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 물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빌리브 헤리티지처럼 공매로 넘어갔다가 공매에서 한 건 거래가 되었나요? 네, 120여 건의 물건 중에서 한 건인가 거래되고 다시 네, 수의계약 상태로 돌아와서 지금 끊임없이 새로운 매수자를 유혹하고 있죠. 가격은 대략 한 25% 정도 네, 할인된 가격으로 그렇게 사람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돈이 들어가면은 그거죠. 주택을 사는데 좀 들어가고 그러면 또 반대로 이게 전세 거래량이 대구는 문제가 됩니다. 부산은 전세 거래량 네, 인구 대비로 보는 게 낫죠. 부산, 인천은 그래도 양호하고 대구는 전세 거래량은 타도시 대비 받쳐주지 않습니다. 대구는 빨간불이죠. 매매 거래는 조금 양호하다. 허나 전세 거래가 받쳐주지 않는다. 왜 이런 작금의 현실 이 상태가 왜 일어났느냐. 과거에 전세를 살던 사람들이 대출 받아서 신축으로 집으로 가는 경우가 제법 있겠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입자가 새로운 구축에 전세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들어가는 숫자가 작아져 버리죠. 그래서 어딘가는 지금 집이 많이 비고 있을 거예요. 대구 전세 거래 활발하지 않다라는 부분. 매매는 중간 정도. 전세는 안 받쳐주고. 매물은 대구가 인구 1,000만으로 환산했을 때 계속 늘고 있거든요. 추세적으로는 모든 지역이 다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늘고 있고요. 그나마 울산이 조금 상황이 낫다. 뭐 이 정도로 보여지고 인구 1,000만으로 환산했을 때는 대구가 그 1등, 2등. 매매 거래도 활발하지만 그만큼 대구 시장에서는 매물도 빠른 속도로 내놓고 있습니다. 대구의 거래가 활발하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네, 거래량 월간 기준 2,000건 기준 아래로는 아니니까요. 부산도 거래량 지금 거의 뭐 빨간불이죠. 아주 전국적으로 안 되는 수준이죠. 거기에다가 매물까지 늘어나니까 근래 분위기를 보면 대구와 대전은 그 운명을 좀 비슷하게 하는 느낌입니다. 대구와 빨간색 대구와 대전 한동안 분위기 전세 매물 줄어들면서 대전이 분위기가 괜찮았다가 다시 늘어나고 있거든요. 요게 대구와 좀 운명을 좀 비슷하게 하고요. 그리고 부산과 울산이 그 매물세, 전세 매물세는 흐름을 좀 비슷하게 합니다. 도시별로 보면 조금 닮아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구 전세 매물 인구 대비로 가장 많습니다. 대구가 안 좋은 부분들이 너무나 많죠. 빚은 빚대로 많이 내죠. 매물은 매물대로 쌓여가죠. 미분양은 미분양대로 쌓여가죠. 전세는 자꾸 매물이 타도시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타도시 대비 매물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적체되고 있고 부산 사람들은 빚내서 집 안 사기 23년도부터 빚내서 집 안 살 결심을 해버린 듯하고 아파트 수 대비 매물수 대구 부산 별반 차이 없죠. 거의 탑급입니다. 이게 비인기 지역은 아예
그냥 눌러 살 결심, 네. 매물수가 오히려 적고 인기 있는 지역이라고 부르는 것이 매물수가 뭐 100세대당 7, 8개 정도 나올 정도로, 네, 부산도 마찬가지 100세대당 7, 8개 정도 나올 정도로 오히려 인기 있는 지역들이 매물을 더 많이 내놓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비싼 것들이죠. 비싼 것들 매물은 많이 나오는데 거래가 덜 되고 있는 모습까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뭐 질문이나 남겨줄 말씀 있으시면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인부님, 네, 인사가 늦었습니다. 사수한 인생님, 커피자님, 박하니께님, 정권철님,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채팅을 지워달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한번 이거 같이 겹쳐서 영상이 녹화돼가지고, 지울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이번엔 채팅창 같이 영상이 올려두지는 않았습니다.